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공단 온라인 생활강좌 진행을 맡은 이선희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생활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연금 정지와 연금 과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체조로는 거북목 예방체조와 함께 카카오톡 활용하기에는 롱탭 검색과 탭 편집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익한 연금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연금 상식에서는 연금 전액 정지와 연금 일부 정지, 그리고 연금소득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 연금 전액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돼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교직연금법 등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의 취업자로서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월 평균 856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참고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과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재퇴직 신고서를 관할 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고 각 소득 금액을 합산한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월액에 따라서 연금 월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지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평균 연금 월액이 242만 원이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42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336만 원을 받는다면 월 242만 원이 정지됩니다. 연금 일부 정지는 확정소득을 기초로 연금 정지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당해 연도소득은 10월경 국세청에서 확정되므로 공단은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2022년도에는 정확한 소득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 신고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통해서 우선 연금을 감액하고 2023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4년 1월에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금수급증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임대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꼭 공단에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정지한 후에 안내를 드리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공단에 개별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또는 공단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서 소득신고서를 출력 작성하신 후에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근로소득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 일부 정지 해지와 조정 신청을 통해서 연금 감액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의 각종 서식에서 연금 일부 정지 해지 조정 신청서를 출력해서 작성하신 후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연금 일부 정지 정산차액 안내문에서 소득 산정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해당 연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관할 지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납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관할 지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12월 중순에 공단에서는 2021년도 연금 일부 정지 정산차액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연금 일부 정지 대상 고객분들께서는 연금 일부 정지 정산차액 안내문에 소득 금액이 본인 신고 소득 금액과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연금 과세 제도는 현직에서 기여금을 낼 때 소득 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과세 운영 절차는 매월 연금액에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율 원천 징수를 하고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고객분들이 연금 소득자 소득 세액 신고를 하시고 공단은 이를 기초로 해서 연말 정산 심사를 한 후에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과세 대상 연금은 퇴직연금, 분할연금이며 총 기여금 납부월액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 납부 월수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연금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금 소득만 있고 기본 공제 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이 반영되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단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이전에 한 고객들은 인적공제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 인적공제만 받은 고객들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나 공단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서 연금 소득자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출력하고 작성하신 후에 각 관할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퇴직한 고객분들은 퇴직 전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단 콜센터 1588-4321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유익한 연금 상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2월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과 2021년 연금 일부 정지 정산 차액 이의 신청이 있으십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시고 신고나 또는 신청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거북목 예방 건강체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방체조는 고객군뿐만 아니라 손녀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북목 예방 건강체조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거북목 건강체조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이 체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시간에 핸드폰 사용 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롱탭 검색과 탭 편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롱탭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롱탭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탭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화살표 오른쪽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탭 편집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은 그 순서대로 탭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키워드를 하나 설정을 해서 새로 추가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탭 추가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요. 그럼 이 해외여행이 나는 너무나 제일 관심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인 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대로 위치로 가서 뉴스 다음에다가 눕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탁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외여행이 두 번째로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요. 또 나는 또 순서가 틀려. 그러면은 스마트 워크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위로 가서 저장.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쇼핑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주셔서 상단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험실은 이 카카오톡에서 완전히 운영하기 전에 실험실에 놓고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 기능에서도 QR 체크인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QR 체크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QR 체크인 활성화가 됐을 때 쉐이크라는 것은 이게 흔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셔서 카톡방에서 두 번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위젯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체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 들어가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본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단톡방에서 자기 이름에 관련돼서 카톡이 올라온 경우에는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창 채팅방 입력창 잠금 이 부분은 우리가 카톡에서 어떤 자료들을 전송할 때에 혹시나 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거나 그러한 그 단톡방에서는 한 번 더 전송하기 전에 확인해서 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실에서 나와서요. 그 다음에는 개인 보안이 되겠습니다. 개인 보안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 계정과 개인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정에서는 본인의 카카오 계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내가 카카오톡을 탈퇴를 하고 싶을 때에 그때 카카오톡 탈퇴 이 부분을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카카오톡을 탈퇴를 누르시면 탈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카카오 탈퇴하는 것은 한 번쯤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기기 연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라든가 또는 알림음,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에서 빠져나오셔서요. 다음은 이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서는 뭐 자동 친구를 추가한다든가 또 친구 목록 새로 고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숨김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김 친구 관리를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없네요. 자, 여기에서 차단 친구 관리를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차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는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데를 관리 부분을 터치를 누르셔가지고요. 그래서 메시지 차단을 했는데 차단을 나는 해제하겠노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바로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이걸 추가하겠습니까 했을 때 채널을 추가하겠으면 채널 추가 아니면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 친구 관리는 이렇게 하고요. 다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채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팅으로 들어가셔서요. 대화와 미디어 백업할 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순서 정렬은 채팅방을 최신 순서 아니면 안 읽은 순서, 즐겨찾기 순서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오픈방 채팅방 관리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 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관리에서는 사진 화질과 동영상 화질을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 중에서 선택하셔서 채팅 시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화질은 일반 화질과 고화질 중에서 선택하셔서 채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변화는 용량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사용량을 절약하고 싶을 때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관리 부분에서는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을 활용하시게 되면 보통 엔터키를 눌렀을 때의 메시지가 전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팅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자 크기라든가 또는 카톡의 그 배경 색상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테마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테마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테마를 빠져나오시고요. 다음에는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를 눌러주시고요.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통신 요금이 무제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기가 이하일 때 우리가 알림을 받고자 할 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캐시 데이터 삭제, 음악 캐시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에는 캐시 데이터가 임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데이터를 삭제해 주게 되면 그만큼 저장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번 데이터 삭제를 들어가셔서요. 자,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그만큼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빠져나오셔서요. 동영상 자동 재생을 언제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 안 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항상 사용할 것이냐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요 뒤로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빠져나오셔서 네이비스 바에 홈 화면이 나올 거예요. 홈 화면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QR코드 체크인을 입력 창에서 부가 기능 샵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고, 그리고 쉐이크로 흔들어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위젯을 통해서 이 홈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탕을 꾹 눌러주셔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젯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젯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위젯 검색란에서 쿡 저기 클릭 내지는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서 QR이라고 영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QR. 그러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것은 1 곱하기 1 사이즈와 2 곱하기 2 사이즈 두 종류가 있고, 네이버에서는 2 곱하기 2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는 큰 거 싫어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QR 체크인 1 곱하기 1 사이즈를 할래 여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를 길게 눌러달라 그랬죠. 그래서 꾹 눌러면 이렇게 홈 화면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는 어느 기관에 가서 체크인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위젯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딱 하시면 체크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활용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주변 친구분이나 또는 손자녀분들과 활용을 하시면 서로 생활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생활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공단 콜센터 1588-4321이나 관할 지부로 문의를 하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참여를 하셔서 높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촬영 편집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